시장을 한번 잘 즐기자 의견 주셨는데요. 즐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보물섬 키워드 브리핑 이어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반도체 투톱이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캐펙스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뉴스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항상 실적을 발표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기회로 봐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죠?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 네.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수익을 보고 있는 분 한 50%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통계적으로 지금 뭐 일부 증권사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나는 뭔가 좀 반대로 가는 느낌이 들고 있다. 속상해요. 라고 좀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는 분위기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포트에 무엇을 담고 있냐? 물론 좋은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예. 뭐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 2차전지 에코프로. 네. 자, 이런 종목들을 잘 담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 살까요? 사는 거요? 네, 사는 언제 거는 살까요? 좀 빠졌을 때 네. 사야 되지 않을까요? 빠졌을 때 사면 좋죠. 네. 빠졌을 때 사면 좋은데 아쉽게도 빠졌을 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를 때 사시나요? 자, 지금의 시장은 네. 포모 현상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걸 지금 놓치게 되면은 수익을 못 볼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눌리면 사야지, 눌리면 사야지. 근데 중요한 건 눌리지가 않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단 사야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하필이면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게 참 주식시장에서의 마법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자, 근데 지금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방금 전에 뭐 이영양 MC가 얘기했듯이 지금도 차익 실현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지금도 나쁘지가 않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미 담고 있었더라면 좀 슬픈 얘기겠죠. 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기대로 또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들인지 우리가 함께 포인트를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 누가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당연하게도 인공지능이 있죠. AI. 이 AI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이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반도체 수주가 계속 미리미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AI 기업들에게서 나 반도체 이때까지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뭘 해야 돼요? 시설 투자를 해야 돼요. 아까 이영양 MC가 KPEX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 KPEX는 우리가 일반 기업들에게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나타나는 하나의 재무제표입니다. 자, 이 KPEX는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시설 투자금이에요. 시설 투자금. 말 그대로 AI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이 AI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금액을 KPEX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일반 뭐 컨퍼런스 콜이나 가이던스를 보면은 앞으로 AI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투자는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AI나 반도체나 전반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사실 주식시장은 간단합니다. 네. 1차는 기대감으로 올라요. 앞으로 이 산업이 더 오를 거래. 그래서 좋대. 그래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게 어느 정도 과열이 되고 너무 많이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럼 그 뒤에 뭐가 찾아와요? 조정이 찾아오죠. 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받쳐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자, 정말로 AI 산업이 그만큼 발전을 할 거라면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AI나 반도체나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시설 투자로 인한 주가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자, 메모리 품귀 현상. 아까도 말했듯이 AI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자,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요. 대표적으로 AI 기업들이 뭐에 반도체를 많이 쓰냐? AI 개발,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의 건설. 자, 여기 데이터 센터에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수천만 장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품귀 현상이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에 받쳐줘야 되는 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KPEX 시설 투자라는 얘기겠죠. 자, 전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해서 2028년도와 23년도 때까지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AI에 기대감도 남아있고 시설 투자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실적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아까 최현정 캐스터도 얘기를 했지만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랐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매출을 꾸준하게 내고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전년 대비했을 때 33% 이상의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100%가 넘게 성장을 했죠. 우와. 자, 그 아래에 있는 ASML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했을 때 3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 자, HBM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과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 모두 다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자, 우리가 봤듯이 아까 실적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재무제표? 시설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자, 시설 투자 볼게요. 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예요. 투자에 대한 표를 보면은 자, 세계 반도체 팹리스 장비의 지출입니다. 자, 현재까지 130조 원을 기록을 했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2028년도 때까지는 490조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려 3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 클러스터 공장을 중축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그 규모 범위 자체가 120조에서 600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벌기도 했지만 그 금액들을 고스란히 시설 투자에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까지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기업들만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자,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매출을 올리고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맞아요. 특히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 싸움이에요. 네. 누가 반도체를 생산하느냐 마냐, 또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드냐 마냐의 차이거든요. 자, 특히 대표적인 얘기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저가형 반도체를 수출받아서 AI를 만들어 왔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에게 중국에게 저가형 반도체를 수출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개발을 지시를 했어요. 엔비디아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반도체를 개발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상 반도체를 개발한다라고 해서 그 반도체가 하루 이틀 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반도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년 동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 엔비디아에게 H200이라는 것을 이 반도체 칩을 다시 수출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간의 이 반도체 기업들은 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개발을 해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 AX 산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어요. 얼마의 규모로? 10조 원의 규모로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 반도체 특별법을 상정할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앞으로 추가적 성장 가능성과 상승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또 살펴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종목이 두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컨콜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를 놓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경쟁력을 가져갈 거예요라고 의견을 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적기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탄한 신경전이 좀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네. 아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납품을 좀 단독으로 보도한다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어떤 시선 가져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수를 부양하고 있는 거는 두 개의 기업이에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두 개 다 동시에 조정을 받거나 네. 아니면 한 종목이 올라갔을 때 다른 한 종목이 내려가거나 네. 서로 시소 싸움을 하는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시청자분들도 저한테 항상 물어보듯이 아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왕임 씨가 저한테 소개팅 소개팅. 자리에서 이 두 가지의 이 선택지를 놓고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저는 그때 당시 삼성전자를 택하기는 했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투톱을 담아야 된다면 선택해서 담아야 된다면 저는 그 선택지보다 그냥 나눠서 담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차라리 삼성전자 반
SK 하이닉스 반. 평균적으로 조금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두 개 다 신고가의 영역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적절한 구간에 서로 눌림목이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니 네. 자, 적절한 구간에 눌림목으로 조금씩 나눠 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면 실적이 두 기업 모두 다 좋게 나왔잖아요. 쉽게 이해를 하면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업황도 그렇고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다.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를 즐겨라.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자, 우리 관련되어 있는 주식 차트를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먼저 대표적으로 볼 건데 자,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차트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6만 원대 딱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딱 샀으면 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시점에서 16만 원쯤 한 17만 원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요? 안 떨어질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차트를 보시면서 두 가지의 차트 포인트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지수의 길을 알려주는 이 황금선의 포인트와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뒤에 나와 있죠. 이정표, 빨간색 기둥이 있을 거예요. 캔들 뒤에 숨어 있는 이 기둥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불안전한 길, 좀 약간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안전한 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들이 다 갔던 안전하고 깨끗한 길을 가려고 선호를 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길을 간다라고 본다면 이 황금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웬만하면 이 황금선을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을 보일 때는 안정적인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던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근데 지금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오르내림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황금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냥 안전한 길을 누가 여기 옆에서 자, 저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라고 알려주기만 해요. 자, 근데 알려주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이 길이 안전한지는 알고는 있지만 누가 안전한 길이라고 알려주면 어때요? 조금 더 내가 믿음이 가죠. 이 길이 안전하다라고 알려주면 자, 이 길에 안전하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정표예요. 자, 누가 이 길이 안전하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자, 황금선 위로 올라와서 주가가 8만 원대에서부터 16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 황금선도 알 수 있고 이정표만 알 수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었고 16만 원까지도 끌고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의 차트를 갖고 있죠.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누가 안전한 길이래요? 라고 딱 알려줬어요. 뭐가? 이정표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주식 차트가 우상향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20만 원 선, 15만 원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시점 85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안전한 길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황금선 위에 주식 차트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봤어요? 반도체의 기대감과 상승 가능성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능성을 둬도 된다. 자, 이 두 가지 종목만 보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보물 지도들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찌됐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이 한미반도체는 반도체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까지는 황금선 밑에 있었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타점,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정표까지 나와줬던 시점에 주식 차트가 10만 원 아래에서부터 20만 원대까지 올랐다. 자, 아직도 황금선 위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의 시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달에 드렸던 보물지도 리노공업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5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다. 자, 마지막 종목도 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인데요. 12월 달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소개시켜드렸던 주가가 2만 3천 원대였는데 자, 얼마 전에 바로 어제죠.
어제까지 36,4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반도체는 이미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사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해당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정말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투톱 기업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회라고 해석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업황이 좋고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반도체주 전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반도체 전략까지 꼼꼼하게 포인트 짚어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 실적 우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건 아닌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좋았던 걸 살펴보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건 아닌 건지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참 주식이 답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로봇 산업과 연관짓기 전에 네. 솔직하게 2차 전지는 이꼴 뭐였어요? 배터리, 맞아요. 배터리요. 네. 배터리 이꼴이 뭐였어요? AI, 배터리 이꼴하면 전기차죠. 전기차. 전기차만 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 2차 전지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전기차 시장이 점점 이 성장 가능성보다는 둔화 가능성이 좀 비춰지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했던 이 수주권들이 전부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암흑기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실적 우려가 있었던 것뿐이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가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엔 뭐였어요? AI로부터 인한 수혜로 인한 상승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전기차는 둔화되지만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네. 자, 우주항공에 이 위성에도 들어가죠. 오. 그리고 로봇에도 들어가죠.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들어가고, 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차 전지는 그냥 말 그대로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배터리도 있고 특히나 ESS라는 저장용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 거예요. 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되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 텐데 왜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할까요? 자, 이 전기차 말고도 사용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보면 수요가 바닥에서 살아났다. 어디로부터? 로봇 산업으로부터. 자,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네. 나중에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는 테슬라나 현대차,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나 이런 네네. 얘기를 하죠. 아니,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각 집에서 한 대씩 들여서 쓰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 코드 꽂아서 쓰실 거 아니잖아요. 무선으로 써야죠. 그죠? 무선으로 써야겠죠. 네. 이 배터리를 장착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 당연하게도 이 전기차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로봇의 배터리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요. 네. 전기차의 둔화보다는 ESS나 AI로부터 시작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에 2차 전지의 수익 포인트를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로봇에 대한 얘기. 지금 왼쪽에 이미지에 보면 딱 보더라도 이 휴머노이드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배터리가 배터리. 들어가고 있죠, 배터리. 배터리를 넣어줘야 우리가 이경림 씨, 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저희요? 네. 밥이요. 그렇죠. 밥심으로 살아야죠. 네. 자,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이 밥은 2차 전지 이 배터리라는 얘기, 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AI 두뇌예요, 두뇌. 자, 네. 로봇의 필수 요소를 두 가지로 딱 핵심 요소를 두 가지로 꼽아본다면 AI 두뇌, 두뇌. 배터리는 체력이에요. 아. 두뇌와 체력이 있어야지 휴머노이드 로봇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로봇 기업과 배터리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나 그리고 삼성 SDI가 서로 기업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삼성 SDI가 이 현대차, 이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맞춤형 배터리가 필요하다. 로봇도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도요. 다 똑같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전기 가정용품을 쓰더라도 각각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 휴머노이드 로봇에 맞는 맞춤형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사실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비중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수익 구조를 보면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중 자체를 보면요. 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왜? 배터리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만 살펴봤다면 사실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ESS에도 꼭 들어가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사실 같은 전력 장치거든요. 전력 장치인데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한 곳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기차, 로봇 말 그대로 선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ESS는 뭐냐? 큰 저장고예요. 저장고. 전력을 쌓아두는 저장고. 대표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런 발전용 에너지들에게 나타나는 전기를 쌓아두는 공간이 바로 이 ESS라는 거예요. 저장용 배터리입니다. 전력망이나 AI 등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겠죠.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ESS나 배터리나 2차 전지 종류를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이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는 이 배터리는 어떤 유형의 종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본다면 미래 기술에 개발될 만한 2차 전지 배터리와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배터리가 2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뭐 우리가 흔히 NCM 배터리나 NCA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비싸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목에 3원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원계 배터리. 자, 3가지의 원소가 들어가서 3원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다만 비싸요. 그래서 전기차가 비싼 겁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비싼 거였어요? 맞아요. 배터리 값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차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기차를 살 때 정부에서는 뭘 해줘요? 지원. 맞아요. 지원을 해줘요. 전기차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비싼데 전기차를 어떻게 활성화를 합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내연기관차를 타는 것보다 전기차를 타는 게 연비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전기차를 사기 위해 배터리 가격이 높은 전기차를 사게 되면 가격이 맞아요. 중요한 건 배터리가 소모성입니다.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가 멀쩡하더라도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은 다시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돼요. 자, 그런 단점이 있죠. 자,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LFP 배터리는 요즘에 막 사용되기 시작을 해요. 자, 가격은 싼데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 네. 모르겠어요. 아,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네.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아, 그래요? 충전을 되게 자주 해줘야 돼요. 가격이 싼 대신에.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저렴하다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나 로봇 시장에서 뭘 원하냐? 자, 이 전고체 배터리를 원합니다. 안정성이 되게 좋고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예를 들면 사실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사용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에게는 탑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들이나 LFP 배터리보다 전고체 배터리들에 대한 투자가 또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봤다면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되냐? 사실 전고체 배터리 지금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조금 더 낮은 주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로 본다면 미래 기술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자, 이름부터 되게 가격이 어려워요. 저렴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나트륨이 들어가잖아요. 아, 나트륨 나트륨이 뭐예요? 저렴해요? 소금이잖아요, 소금. 네네. 자, 얼마나 구하기 쉬워요, 나트륨. 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참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가장 꼽히는 이유가 원재료가 풍부해요. 짠 거 아니에요, 근데 소금인데. 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먹을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3가지보다는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무슨 원소들이 들어가잖아요. 리튬도 들어가고, 뭐, 전고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나트륨은 원재료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지만 이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계속 기대감을 안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주가 차트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로봇과 연결지어서 보기 전에 전기차 이꼴 배터리라고만 봤을 때는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LG 엔솔이 막 수주 계속 실패하고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시기였어요. 자,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제가 참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진 못했지만 우리 보물지도 중에도 있었어요. 이 에코프로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랐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황금선을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어디서부터 상승이 시작했어요? 황금선이 돌파되고 이정표가 나오는 순간부터.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자, 황금선 밑에 있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하락세였어요. 근데 지금에서는 황금선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더라. 자, 황금선 이정표 배워야겠죠?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모든 것들을 풀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통창구로 찾아오셔서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통창구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보물지도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나트륨 배터리의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전고체 배터리도 좋고 LFP 배터리도 좋고 리튬 이온 배터리도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앞으로 우리는 기대감을 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주가 상승을 크게 물어볼 수 있다 했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황금선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황금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황금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정확하게 이 종목에 대한 분석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황금선 같이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꼭 소통창구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든든한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핵심 짚어봤고요. 시장은 좋은데요. 좋을수록 또 이제는 어떤 투자 전략 짜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떤 종목과 함께해야 할지 전문가의 전략적인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이고요.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 종목은 저희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핵심 정리해서 다시 돌아올게요.